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아, 좋다 마른 날 월요일이네요. 네, 아침 네. 좋다가 슬슬 또 전형적인 코스피의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뭐 지수 1% 상승하다가 네. 갑자기 마이너스 전환하더라고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계속 조금씩 말려 들어가더라고. 오 들어가지고. 그 밖에 있으면 몸이 얼듯이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 안타깝게. 아, 참 답답하네. 네, 그래도 뭐 3천선은 지켰네요. 코스피가 네. 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5%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3,6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8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막판에 좀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네. 코스피에서 1,300억 매도, 코스닥에서 600억 매도로 마감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4,7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했고요. 네. 네, 오늘 사실 상승한 업종들이 뭐 큰 결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오른 건 의료정밀인데요. ST 네. 바이오센서가 3% 오른 영향이고, 또 근데 또 ST 바이오센서 이외에 다른 뭐 백신주들, 뭐 CMO 하는 업체들, 그리고 뭐 치료제 다 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한 업종이 음식료 섹터인데요. 0.8% 상승했는데, 아침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진짜 많이 빠져 있었어요. 네, 쌌어. 많이 싸졌어. 네. 네, 오늘 농심이 4.3%, 풀무원 2.6%, 오리온 2.4%, 삼양식품 2%, 남양유업 2% 올랐는데요. 다 이 인플레이션 구간에 이 가격을 다 올렸던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섹터인데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예전부터 언급드렸지만 뭐 4분기부터는 좀 실적에 그 가격 인상한 효과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상승한 업종은 운수 창고 업종이고요. 네. 비슷하게 0.86% 정도 상승했습니다. HMM, 대한해운 이런 해운주들이 한 3%, 1.7% 각각 올랐고요. BDI 지수도 오르고 있으니까. 네, 현대글로비스, 페노션도 1%대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운수 창고에는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 오늘 그렇죠? 항공주들은 마이너스 1%대 네. 다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여행주들도 떨어지고요. 리오프닝주들은 대체로 약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뭐 바이오도 약하고 리오프닝도 약하고 오늘은 뭐 큰 결이 없이 그냥 다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이 정말 막 천사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당장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꼼짝 마죠. 꼼짝 마인데 그렇다고 오미크론 꺾이니까 센서 주식 바이오 센서 주식들이 뭐 잘 가기도 좀 애매하고 같이 애매한 구간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증권 업종이 그 다음으로 0.81% 상승했는데요. 보통 뭐 대신증권 2%, 한양증권 1.6%, 메리츠 1% 올랐는데 한화투자증권이 6% 혼자 급등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익숙하시겠지만 이 비상장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 네. 지분 가치가 또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하루에 몇백억씩 번다면서요? 그 코인 두나무요? 코인 거래해주는 회사가. 네, 뭐 1년 순이익이 막 뭐 7천억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요. 들리는 소문은 3분기까지. 3분기까지. 네, 1조 얼마죠.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은 우리은행 지분 싹 다 사겠다고 했는데 황당해서 다 못 사겠다는 웃기는 루머도 있어요. 네.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을 쟁여놓을 데가 없는 거야.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매물 나가서 다 사겠다고 했는데 그거 파는 입장에서 좀 웃기잖아. 응? 코인업체가 은행을 다 사?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다 못 팔았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웃기는 설이 그냥 웃자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네.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하락했고요. 녹십자도 3%. 녹십자는 지난주에 얀센 백신이 CMO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이 1.4% 마이너스, SK바이오사이언스 0.4%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 백신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6.7% 마이너스. 바이넥스도 이제 CMO 하는 업체인데 4% 마이너스에서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네. 서비스업이 그다음에 1.38% 마이너스 났는데요. 서비스 업종도 대부분 다 하락했더라고요. 뭐 하나투어 같은 이제 여행주들 오늘 6%나 하나투어가 하락을 했고요. 네. 자이 S&D 5.3% 하락, 하이브가 4% 하락, 뭐 엔터주 빠지고 SK 바이오팜도 여기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엔터주 3.7% 많이 빠지고 네. 제이 콘텐츠 같은 콘텐츠주도 3% 하락, 뭐 키다리 스튜디오 2.2% 하락, W 게임즈 2.2% 하락, 카카오 2% 하락, 네이버 1% 하락. 네, 전반적으로 좀 약했고요. 네. 오늘 사실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판 날이어서
전기전자에 850억 매수했지만 뭐 삼성전자에는 뭐 산 게 없고요. 하이닉스도 6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LG전자를 130억 LG전자가 샀더라고요. 제일 많이 올랐어 오늘. 예, LG 계열사들이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외국인은 그래도 철강금속도 그 다음으로 240억 많이 샀고요. 포스코에 300억 매수가 들어왔네요. 서비스업은 오늘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네. 네이버와 카카오를 250억씩 매도했고요. NC소프트 140억 매도, 하이브도 170억 매도를 했습니다. 저거 다 엔터 메타 주식이네. 메타 ETF 관련 주식이네. 네, 오늘 뭐 NFT 게임주들도 굉장히 약했고요. 어허. 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들도 조금 약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메타버스 이거 아직 진짜는 안 왔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그 웹 3.0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좀 너무 늦긴 했는데 웹 3.0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또 기술 개발자 중에 한 분인 단테 김동준님을 모시고 웹 3.0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직 모든 이론이 정립이 다 안 됐대.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주말에 오십니다. 네. 네. 네, 포도주 한 병으로 꼬셨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이 오늘 6% 올랐고 이제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8%나 올랐는데요. 뭐 두나무는 흔히 많이 알려졌는데 뭐 토스뱅크 그리고 뭐 네. 다른 비상장사들도 굉장히 지분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두나무 지분 6%는 이제 퀄컴한테 580억에 사서 이게 1조가 넘었잖아요. 네. 토스뱅크 지분도 작년 2월에 75억에 7.5%를 매입했는데 올 3분기 기준 지분 가치가 800억 정도, 10배 이상 난 거죠. 투자의 귀재네. 예. 한국의 워런 버핏이네. 네. 2년이 안 됐는데 10배 정도. 와. 아주 훌륭하죠. 진짜. 네. 그리고 돈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물론 이게 성공 케이스만 봐서 그런데 비상장 여기 저기도 네. 했잖아. 그거 어디야? 얘 투자 증권에 있는지 다른 데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있잖아. 뭐야? 저 수소차. 그렇죠. 니콜라. 예, 그거는 이제 니콜라. 하나 증권은 니콜라. 아닌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넷마블 네오 이런 회사도 13억 주고 샀는데 이게 4,100억이 됐다고 하고요. 라이언 게임즈도 10억 주고 산 게 85억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엄청납니다. 초기 투자가 많으네. 초기 투자가 많죠. 시리즈 뭐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초기 투자가 많네요. 그래도 같은 증권사인데 이렇게 뭐 시리즈 A 같은 초기 앞단의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거는 조직이 상당히 기업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유연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유연하다는 얘기고 저희 회사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증권사들 더 다 이상 배울만해요. 얘기하면- 이런 거. 더 이상 네. 얘기하면 잘려. 그런가요? 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위험해. 네. 유연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족에 이제 열연 강판,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운송비도 상승한 영향인데요. 현대차가 이제 최신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2년형 산타페 일부 트림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요. 네. 가솔린 모델은 최소 40만 원에서 181만 원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트림은 241만 원까지. 이거는 전년 대비 한 7.7% 인상하는 거거든요. 많은 예, 통상 한 네. 1-2% 인상했는데 굉장히 높은 인상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K5 연식 변경 모델을 트림별로 19만 원에서 25만 원씩 인상을 했는데 네. 기존에는 한 5만 원에서 최대 한 20만 원 정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대비해서는 내년도에 가격 인상이 확실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자동차발 인플레이션 미국 상당히 유효하다는 내년까지 상당히 유효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차를 못 만드니까 계속 중고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연초 대비 상승률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네. 내년도에 이제 공급 적체가 해소되지만 가격이 올라서 신차 가격이 오르면 중고차 가격도 덜 빠지는 효과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공급이 많으면 조금 떨어지긴 하겠는데 떨어져도 옛날만큼 떨어질 수 있느냐도 좀 시기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차를 파는 사람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토스 어플이나 여러 어플에서 자기 차량이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중고차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보고 이제
대부분 그 주변에서 조회를 해보더니 굉장히 높게 받네, 팔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대차, 기아 오늘 주가가 한 2% 이상 많이 상승하더니 다 마감해서 마감할 때는 좀 떨어져서 마감했는데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0.7%씩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 1%, 현대위아 2.2%, 만도 0.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그 가격 인상을 좀 전가를 한 그런 업종들이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음식료 섹터 그렇고 차량도 그런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요거는 참 불투명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다라는 우려 때문에 내년도에 좀 동결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1.8%, 0.5%씩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결정이 된 내용은 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 같은 거는 20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 전망도 있지만 1월 달에 한 10% 안팎 인상 전망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국제유가랑 LNG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해 들어서 계속 급등을 했잖아요. 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 요인이 100%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는 10% 인상해도 크게 이 재무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7월 이후부터 계속 네. 동결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의 연말 기준 미수금이 1조 5천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번 동절기에도 동결할 경우에는 3조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합니다. 이 가스가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추워지잖아요. 네. 그죠? 근데 또 안 올리면 뭐가 오를까? 뭐가 오를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투자자로서 되게 이 지점이 어려운 포인트예요. 기업 편만 들으면 미쳤어? 빨리 올려야지가 되는 거고, 그 사회 전체 효용으로 보면은 한 회사 희생하면서 여러 사람이 덜 아프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도 소득과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음. 저것처럼? 그 뭐지? 건강보험료처럼?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그렇죠. 뭐 지금은 아직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세금 네.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공기업도 어차피 국가 정부 지분이니까 네. 뭐 나머지 주주들이 일부 부담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정부의 세수 부담이 큰데 반면에 이제 가스 가격 올리더라도 이제 네. 전 국민의 부담일 테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거 또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고 사실은 한국전력은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죠. 외국인들 네.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ISD 소송인가 그렇죠. 네.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분쟁화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과연 뭐가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를 좀 먹었는데도 뭐가 오를까? 남미 같은 경우는 수도를 민용하고 나서 아주 작살났잖아. 국민의 삶의 질이 뚝 떨어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철 같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네. 전철 지금 얼마로 타고 다닌다고 보세요? 어떤 게요? 전철 원가요? 안 타나? 전철을 잘 안 타나? 1,200원 정도 하죠. 요금은. 네. 근데 아니 그게 요금이 얼마야 적정할 것 같아요? 적정하냐? 네. 제가 제가 보기에는 2,000원? 2,500원 정도 해야 돼. 그게 적정해. 그럼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죠. 애매모하죠. 그죠? 저는 뭐 전철을 한 달에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타는데 20만 원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10만 원을 타. 뭐가 옳은가?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저기 유발 하랄이나 토마 피케티 이런 애들이 와서 같이 토론해야 되는 건데. 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계열사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6.3%나 상승했고요. 네. LG 이노텍은 워낙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2.6% 상승했는데요.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타버스 이 XR 헤드셋과 애플카 부품업체 선정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LG전자는 이제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통해 진출을 할 텐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애플카에 필요한 핵심 부품 공급망을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유력한 애플카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은 내년 하반기 출시될 XR 헤드셋에 OLED와 3D 센싱 모듈이
공급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애플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최고가 마감을 했잖아요. 네. 뭐 3천조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3조 달러. 그러니까 3천조 원. 네, 3천조 네. 원이지 원으로 따지면 지금 벌써. 네, 그래서 뭐 LG 계열사 주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XR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부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XR 기계.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아침에 제가 쭉 보니까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 회사가 이 포스코더라고요. 네. 요거는 일단 물적 분할로 마감을 했잖아요. 확정을 했잖아요. 이사회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확정한 날 주가가 한 4%대 하락을 그렇죠. 보이다가 네. 오늘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결국 뭐 또 장이 무너지니까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더 이상 악재로 보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리튬, 니켈, 수소 등의 신사업 부분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겠죠. 근데 이 신규 법인들도 비상장 자회사로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네. 못을 박았습니다. 네. 물론 철강 이 분할할 사업 부분도 당연히 이제 상장을 안 시키겠다라고 네. 하면 이제 추후에 주주가치 희석될 우려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알파벳 모델로 가겠다는 얘기지.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물적 분할이 엄청난 호재다. 당장 사라. 이런 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좀 중립적인 의견으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물적 분할 한 것만 가지고는 지금 뭐 갑자기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당장 사실 중요한 거는 요 분할 이슈보다는 이 철강 가격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계속 중국의 여령 가격과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동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철강 업황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뭐 목표가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 목표가를 신금투만 1만 원 정도 하향해서 42만 원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물론 현재가보다는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굉장히 높은 목표치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코인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네, 밑에 이제 게임주들이 많이 발행해서 연계가 된 그런 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잡코인? 네, NFT 게임주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도 빠졌네. 48,000달러네. 비트코인도 떨어졌나요? 네. 네, 오늘 게임빌이 10% 하락, 위메이드가 8.6% 하락, 컴투스 5% 하락, NC소프트 1.8% 하락,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둘 다 1%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NFT, 메타버스 등등은 유사 메타버스, 유사 NFT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진짜 메타버스는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 오전에 제 미국 오전 방송 끝나고 고 곽현수 군과의 무용의 시대, 무용시대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담한 내용이 곽현수 군 애널리스트, 스트래티지스트 곽현수 군의 1주기 추모 기념 동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어떤 그 철학적 배경, 그다음 사회적 배경이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아주 젊은 분이 그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다는 걸 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서 정말 아까운 인재죠. 그래서 꼭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고 곽현수 군 추모를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라주셔서 그 조회수도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봐서 그러면 우리 유가족분들도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물론 마음도 다시 아프시겠지만 자랑스럽게 아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좀 그거 많이 봐주시고 퍼날라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정립하는데 어떤 베이스를 깔아주는 자리가 되니까 꼭 좀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많이 봐달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영상이었는데 네. 아쉽게 좀 업로드가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업로드 하려고 그랬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못 많이 올렸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잘 보관하고 있다가 곱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엽니다. 1주기에 맞이해서 꼭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화학주들이 대체적으로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호석유는 5.5%나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많이 빠졌어요, 얘들. 네. 네. SBR이 이제 주요 제품인데요. 보통 이제 타이어나 신발에 사용되는 합성 고무입니다. 요 마진이 1,280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10년 내 최고치고요. 톤당? 톤당이겠지. 네. 보통 톤이니까. 네, 원재료가 이제 BD하고 네. 이제 SM인데 요거와의 가격의 차이가 마진이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네. 최근 4년 동안 이 10% 정도에 달하는 설비가 폐쇄되거나 엔비라텍스로 전환이 돼서 공급이 많이 줄은 영향이라고 하고요. 향후에 증설 또한 전무할 것이다라고 하나금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다른 화학주들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국도화학 1%대 하락을 보였고요. 네, 다 약했는데 오늘 금호석유만 5.5% 상승했습니다. 제가 그 전기차 타잖아요. 네, 전기차 타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타이어예요. 그 저기 뭐야 비싸서요? 기름값 아낀 거 타이어 값도 다 나갈 것 같아. 그쵸. 타이어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왜? 테슬라라고 해서 뭐 타이어가 뭐 특이한가 싶은데 아니, 가격이 엄청나게 제가 퍼포먼스 잘못 샀어. 아니 차가 없어서 차가 없어서 그냥 샀는데 완전 망했어. 20인치 모르죠? 20인치 휠이거든. 그 한 개에 얼마인 줄 알아? 78만 원이래. 나는 타이어 4개에 20만 원 이상 주고 산 적이 없어요. 한 개당 20만 원 이상 주고 산 적이 없어. 타이어를 다 싸게 샀단 말이야. 그렇죠. 제일 싼 거 샀단 말이야 항상. 굴러만 가면 됐지 뭐 이런 개념이었거든. 한 개 더 이상 쌀 수가 없대. 안 나온대. 만드는 데도 별로 없고. 휠은 자주 안 바꾸지 않나요? 내가 휠 바꿔야겠다는 게 아니고 그 휠에 끼는 타이어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타이어가- 휠값이 78만 원이 아니고 타이어가 78만 원. 그 휠에 끼는 타이어가 78만 원이라고. 아. 미치겠어 지금. 왜 그러죠? 그건 테슬라가 비싼 건가요? 전기차가 비싼 건가요? 타이어가 비싼 거라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아니 테슬라가 비싼 건지 아니면은 아니, 이 전기차에 그 휠이 잘 안 쓰는 휠이야. 그 제 휠이 안 쓰니까 타이어가 보편화되지 않은 타이어야.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 그렇군요. 그 저기 포르쉐에 타는 거는 지가 포르쉐인 줄 알아. 짜증나 진짜. 나 이거 타이어 바꿀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또 제 성질이 급하잖아요. 네. 80km 누구처럼 80km로 내워라. 제가 그런 못하는 성격 아시잖아요. 큰일 났네 진짜. 근데 하여튼 어쨌든 무슨 말을 하냐면 전기차를 타면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요. 그래서 요즘에 철심도 더 많이 쓴답니다. 타이어 코드 중에 철심도 더 많이 쓰고. 자, 투자 아이디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달아요. 이게 빨리 답니다. 왜냐하면 급가속 급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220만 대인가의 전기차를 생산해냈잖아요. 네. 자광 미니 뭐 이런 거 빼고 다른 차는 아무래도 발진 속도나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타이어 소모량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타이어 회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제 IPO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1월 달에 LG 엔솔이 있는데 네. 바로 이어서 또 대여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최대 주주 현대건설의 구주 매출은 없고요. 36.7% 지분을 계속 갖고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고요. 공모가 상단이 75,700원인데 요 기준으로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은 6조 원. 건설업종 내에 1등. 1등이네. 예. 시가총액 1위가 됩니다. 자회사가 1등이야. 모회사 이 현대건설이 지금 5.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네. 만약에 공모가 하단이라면 2위고요. 4.6조. 공모가 상단이라면 6조로 1위입니다. 할 말이 없네. 네, 현대건설 주가에도 좀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웃겨 죽겠어. 웃겨. 하여튼 장외에 있는 건 비싸. 장내는 싸.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끝.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따 8시에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연합인포맥스 나갑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우리 S는 우리 나침반도 격려해 주시고 저는 뭐 그냥 오늘 윤지호 센터장님 나오십니다. 네. 저하고 처음 만나네요. 윤지호 센터장님. 어떤 하모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